지금 총선 전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6070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수 우파는 모든 비판과 정쟁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오로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해서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총 406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104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지금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빨강색, 민주당은 파랑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안타깝게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파란색 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각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10일 이상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홍색 직선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의 저점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반대로 빨강색 선은 하락한 뒤에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수도권 지지율이 하락해서 정체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3월 10일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자가 서로 확정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초부터 서울에서 20%포인트, 경기에서 약 15%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여론조사들로 인해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패배의식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좌충우돌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런 우리 당의 악재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공천 박탈, 장해천의 공천 취소, 호주 대사 출국 사건 등이 겹치면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보수우파 유튜버들까지 가세해서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 지적하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 달 내내 비판을 지속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침착하고도 신속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수 우파들의 패배의식을 원천 차단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연은 분명한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주력 부대는 6070입니다. 3월 10일 이후 주력 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려 22%포인트나 지지율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6070 지지율은 65%에서 현재 53%까지 하락해서 약 12%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은
24%에서 현재 35%까지 약 10%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떠나버린 12%는 본래 집토끼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방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6070은 변함없는 진성 우파들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는 애국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기권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대안입니다. 현재 6070 세대의 총선 영향력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월 초 이미 6070 지지율은 65%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획득한 67%에 육박하는 결집 현상을 올해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결집력을 회복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승리가 확실합니다. 6070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한동훈 위원장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도태우와 장해찬이 출마하고 있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를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을 보이게 되면 6070 세대는 엄청난 지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성 우파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이 10%포인트나 급등한 사실을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의 정체를 무엇인지, 이 수수께끼 같은 지지율 상승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6070에서 67%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3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34%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이 25%를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학적, 통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제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총 406건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한 번 하는데 비용 최소 500만 원입니다.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406건을 의뢰한 업체들을 추적 분석해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총 259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178건, MBC 45건, JTBC 14건, 토마토 11건, UPI 광주 11건 등등 해서 총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좌파 업체를 포함하게 되면 여론조사 시장의 80% 이상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여론조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우파 진영에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파 진영은 이번 총선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진행 건수만으로 그렇습니다. KBS는 23건, 중앙일보 12건, 동아일보 6건, 조선일보는 불과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은 총 46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1.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한다는 거대 언론사들, 조중동 세 곳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고작 23건에 불과합니다. 너무합니다. MBC는 무려 혼자서 45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여론 환경에서 지지율 조작은 식은 죽먹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의 가치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오직 상업주의 원칙에 입각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 여론조사 시장에서 80% 이상을 좌파가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작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MBC, 광주 KBS, JTBC, 토마토, 메타보이스 등등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이들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일단 걸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6070 지지율 10%포인트 급등한 현상은 여론시장의 일방적 장악에 의한 조직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부정선거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핵심 지지층 6070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민주당의 6070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된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경우에는 3월 초에 나타난 국민의힘 강세 국면은 신속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번 선거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